비가 내립니다. 처음엔 가늘게 이슬처럼 내리던 비가 어느새 굵어져 아파트 단지 바닥을 두드립니다. 사람들은 우산을 펼치고 종종 걸음을 칩니다. 누군가는 처마 밑으로 뛰어들고, 누군가는 재킷으로 머리를 가리고, 누군가는 빗속을 그냥 뚫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단지 한켠 오래된 골목 어귀에 앉아있는 한 할머니는 피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빗물이 흰 머리카락 위로 조용히 흘러내립니다. 얼굴을 타고 내려오는 게 빗물인지 눈물인지 이제 구분조차 되지 않습니다. 할머니의 곁엔 낡은 냄비 몇 개, 구겨진 비닐봉지 하나, 그리고 반쯤 부서진 나무 간판 하나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간판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오랜 세월의 칠이 벗겨지고 나무가 갈라졌지만 그 글씨만큼은 아직 또렷합니다. 김치만두 할머니는 떨리는 두 손으로 그 간판을 붙잡고 있습니다. 마치 놓으면 모든 게 사라져버릴 것처럼 손마디가 하얗게 질 만큼 꽉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이거 하나로 평생을 살았는데. 목소리가 떨립니다. 수십 년이 담긴 목소리가 빗소리만이 대답합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 골목은 살아있었습니다. 새벽 5시 서울 하늘이 아직 어둠에 잠겨 있을 때 할머니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전날 밤장을 봐온 돼지고기를 칼로 곱게 다집니다. 잘 익은 배추김치를 손으로 꼭 짜서 물기를 뺍니다. 두부를 면포에 싸 물기를 제거하고 당면은 불려서 잘게 썰어 넣습니다. 거기에 다진 마늘과 참기름, 할머니만의 비법 양념이 더해집니다. 이 비법은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딸에게도 며느리에게도 그냥 이 손이 기억하고 있는 맛이었으니까요. 만두피는 직접 반죽합니다. 밀가루에 따뜻한 물을 조금씩 넣어가며 치댑니다. 반죽이 귀 같은 촉감이 될 때까지 너무 뻑뻑하지도 너무 질지도 않게 그 손길은 수십 년을 반복해온 것처럼 막힘이 없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 마디마디가 두툼해진 손가락 하지만 그 손이 만두피를 얇게 밀어 속을 넣고 빚어낼 때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모양이 완성됩니다. 1개, 2개, 3개 새벽 내내 빚어낸 만두가 쟁반 위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크기도 균일하고 주름도 고릅니다. 기계로 찍어낸 듯 반듯하지만 온기가 있습니다. 아침 6시가 되면 가게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 골목의 아침은 이 가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나왔어요? 그럼요. 내가 안 나오면 당신들 아침은 어떡해요? 웃음소리가 새벽 골목을 채웁니다. 김치만두 2인분이요. 빨리요. 지각하겠어요. 나는 포장으로 3인분. 오늘 부모님 드릴 거예요. 할머니. 육수도 한 컵만 더 주세요. 이 국물이 진짜 최고예요. 가게 안은 하얀 김으로 가득 찹니다. 만두 찌는 냄새, 육수 끓는 냄새, 갓 구운 만두 겉면의 고소한 냄새. 이 냄새가 이 골목의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찜기를 확인하고 만두를 건져내고 뜨거운 국물을 담고 포장지로 싸고 이마에 땀이 맺혀도 닦을 틈이 없습니다.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바쁜 아침 하지만 할머니는 늘 웃고 있습니다. 단골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을 왔고 어떤 사람은 20년을 왔습니다. 회사 다니는 젊은 아가씨가 처음 왔을 때 25이었는데 이제 아이 둘을 데리고 옵니다. 할머니, 우리 애들이 할머니 만두 달라고 조르거든요. 그래요? 아이고, 이 다음에 어른 되면 또 와야지. 건너편 빌딩에서
경비를 서는 아저씨는 매일 아침 6시 반에 교대 마치고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한 그릇 주세요. 밤새 서 있었더니 허리가 뻐근해요. 아이고, 고생했네요. 오늘은 하나 더 드릴게. 그 아저씨는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 있습니다. 여기 만두 먹으면 하루가 든든해요. 진짜로요. 다른 데 가서 먹어봤는데 이 맛이 안 나요. 내 손맛이니까요. 기계로 만든 거랑은 달라요. 할머니 손이 특별한 거 아닐까요? 손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정성이 특별한 거지. 그 말에 가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잠시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다들 고개를 끄덕입니다. 배불러야 마음도 편하다. 할머니가 늘 하는 말이었습니다.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말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가게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은 그냥 배만 채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잠깐이지만 위로를 받고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려던 할머니의 손이 멈춥니다. 문 앞에 낯선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흰 바탕에 검은 글씨, 재개발 예정 지역 안내 관계 기관 일동. 할머니는 잠시 그 종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피식 웃으며 안으로 들어갑니다. 설마 여기까지야? 여기가 어떤 곳인데? 첫날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가죽 가방, 서류 뭉치, 딱딱한 표정. 여기 최순분 씨 맞으시죠? 계약자분이신 거 맞고요? 그렇소만 뭔 일이오? 이 구역 재개발이 확정됐습니다. 내년 초에 철거가 시작됩니다. 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할머니의 손에서 만두피가 미끄러져 떨어집니다. 내년 초라니 그게 몇 달이나 됐다고요. 나는 여기서 장사해야 사는 사람인데요. 보상금이 나옵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금이요? 그 돈으로 어디 가서 가게를 얻어요? 요즘 이 동네 월세가 얼마인 줄 알아요? 웬만한 보상금으론 보증금도 못 내요.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사안이라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고요. 할머니는 그 말을 천천히 되씹습니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사람들이 나가고 나서 가게 안에 혼자 남은 할머니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찜기에서 만두가 타버립니다. 연기,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지만 할머니는 그걸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냥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벽 처음 가게를 열던 날 할머니가 직접 도배를 했던 그 벽 지금은 누렇게 바래고 군데군데 얼룩이 졌지만 할머니는 이 벽이 좋았습니다. 30년의 기억이 배어있는 벽이니까요. 그날 이후로 뭔가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단골들이 하나둘 말을 꺼냅니다. 할머니, 진짜예요? 여기 재개발이요? 그렇게 됐어요. 아, 어떡해. 그럼 할머니 만두는 이제 못 먹는 거예요? 할머니는 억지로 웃어 보입니다. 아직 몇 달은 있어요. 그때까진 열어야 하지만 그 몇 달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할머니는 아직 몰랐습니다. 옆 가게 국밥집이 먼저 문을 닫습니다. 저희는 다음 달에 나가요. 할머니, 아이고, 거기도 벌써 그렇게 됐어요. 보상금 받아서 딴 데 알아보고 있어요. 할머니도 빨리 알아보세요. 나중에 갈 곳 없어요. 그 다음 달엔 분식집이 나갑니다. 그 다음엔 세탁소, 그 다음엔 철물점, 그 다음엔 30년 된 이발소 할아버지는 마지막 날 할머니 가게에 들러 만두를 먹고 갔습니다. 할머니, 나 먼저 가요. 어디로 가요? 딸네 집에요.
이제 나이도 있으니 혼자 가게 더 하기도 힘들고 이발소 할아버지의 눈이 붉었습니다.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도 너무 버티지 말아요. 몸이 먼저니까. 골목이 텅텅 비어갑니다. 이 활기차던 골목이 이제 귀신 나올 것 같은 골목이 되어갑니다. 당연히 사람들도 줄어듭니다. 거기 이제 다 나갔다던데 가봤자 을씨년스럽지 않아? 맞아, 딴 데 가서 먹자. 할머니의 가게만 덩그러니 남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가게 문 앞에 빨간 페인트로 크게 쓰인 글자가 나타납니다. 철거, 대상. 그 글자를 본 순간 할머니의 다리에서 힘이 빠집니다. 문설주를 잡고 겨우 버팁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혼자 불도 끄지 않은 채 가게 한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만두 반죽을 손에 쥔 채로 그냥 멈춰버립니다. 이 벽, 이 천장, 이 낡은 찜기, 이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골목 전부 할머니의 30년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웠고 남편을 보냈고 무릎이 나빠졌고 허리가 굽었습니다. 그 모든 세월을 이 가게가 함께했습니다. 이 손으로 몇십 년을 했는데 아무도 없는 가게에서 할머니는 혼자 웁니다. 건물주가 다시 찾아온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어르신, 이제 정말 정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요. 한 달만 더 주시면 안 돼요. 단골들한테 인사라도 하고 싶어서요. 일정이 빠듯해서요. 저희도 어르신한테 이러고 싶지 않은데. 그럼 보름만요. 보름만 말씀은 들었는데 안 됩니다. 그 한마디가 칼처럼 꽂힙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이 왔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이른 아침. 용역 직원들이 들이닥칩니다. 헬멧을 쓰고 장갑을 끼고 무표정한 얼굴로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개인 물건은 직접 챙기세요. 잠깐만요. 아직 내 물건이 있어요. 잠깐만.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냄비가 밖으로 던져집니다. 그릇이 깨집니다. 반죽통이 바닥에 쏟아집니다. 찜기가 끌려나갑니다. 할머니는 소리칩니다. 그거 안 돼요. 그 찜기는 30년 된 거예요. 안 돼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벽에 걸린 나무 간판을 뜯어냅니다. 김치만두. 할머니가 처음 가게를 열던 날 시장 목수 아저씨에게 특별히 부탁해 만든 간판 나무를 직접 골라 글씨도 직접 써달라고 했던 간판 할머니는 그걸 낚아챕니다. 이건 안 돼요. 이건 내 거예요. 울부짖는 목소리가 텅 빈 골목에 울려 퍼집니다.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바라봅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버텨온 가게는 단 몇 시간 만에 사라집니다. 남은 건 빈 벽과 쏟아진 반죽, 그리고 반쯤 부서진 간판 하나.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힘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남은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우산을 들고 바쁜 걸음으로 아무도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갑니다. 할머니는 무릎 위에 간판을 얹고 빗속에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 세단 한 대가 골목 어귀에서 천천히 멈춰 섭니다. 운전석에서 한 남자가 내립니다. 고급스러운 코트, 단정한 머리, 조용하고 깊은 눈빛. 그는 우산도 펴지 않은 채 비를 맞으며 할머니 앞으로 천천히 걸어옵니다. 그리고 할머니 앞에 멈춰 서서 조용히 묻습니다. 여기 김치만두집 맞죠? 할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듭니다. 이젠 아니에요.
남자는 잠시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무릎을 꿇어 할머니와 눈높이를 맞춥니다. 신문 돌리던 아이 기억하세요? 할머니의 손이 멈춥니다. 그 애를 어떻게 알아요? 남자는 조용히 우산을 내립니다. 빗물이 얼굴 위로 흘러내립니다. 할머니 저예요. 정적 할머니의 눈이 천천히 커집니다. 인수.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외곽 작은 달동네 새벽. 4시 하늘엔 별도 없고 가로등 하나만 간신히 골목을 밝히고 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찌릅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릅니다. 자전거 한 대가 골목을 달립니다. 12살짜리 소년 민수 짐칸에는 신문 꾸러미가 한가득입니다. 소년의 몸무게보다 더 무거울 것 같은 양입니다. 작은 두 손이 핸들을 꽉 쥐고 가파른 골목길을 오릅니다. 그래도 민수는 멈추지 않습니다. 멈출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건 민수가 10살 때였습니다. 공사장 사고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도시락을 싸서 나가시던 아버지가 그날 저녁에 싸늘하게 돌아오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몸져 누웠습니다. 슬픔이 몸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선 마음의 병이라고 했지만 결국 몸도 함께 약해졌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학교 준비물, 월세 전부 민수의 몫이 되었습니다. 10살짜리 소년의 몫이 신문 배달은 이른 새벽부터 시작해서 학교 가기 직전에 끝납니다. 방과 후엔 편의점 심부름을 뜁니다. 주말엔 시장에서 짐을 나릅니다. 그래도 늘 빠듯했습니다. 어머니 약값이 오를 때마다 민수는 좀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런 민수에게 이 골목 한켠에 작은 가게가 생겼습니다. 새벽마다 배달 코스의 한중간에 자리한 그 가게 문 사이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빛 코끝을 간지리는 김치 냄새, 뭔가 마시는 게 익어가는 냄새.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2번째 날도 3번째 날도. 하지만 나흘째 되던 날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새벽 배달을 나온 민수의 배에서 소리가 납니다. 꼬르륵. 민수는 저도 모르게 자전거를 세웁니다. 가게 창문 너머로 아주머니가 보입니다. 새벽부터 혼자 만두를 빚고 있는 아주머니. 그 손놀림이 빠르고 능숙합니다. 그때 문이 열립니다. 거기 뭐해? 민수는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납니다.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요. 지나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한참 서 있으면서 아주머니는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낡은 점퍼, 찢어진 운동화, 파랗게 언 손가락. 잠시 말이 없다가 들어와네. 들어오라고. 추운데 뭘 밖에 서 있어. 민수는 머뭇거립니다. 돈이 없는데요. 누가 돈 달랬어? 어서 들어와. 따뜻한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민수의 몸이 녹는 것 같습니다. 발부터 얼굴까지 천천히 온기가 돌아옵니다. 아주머니는 아무 말도 없이 만두 몇 개를 꺼내 그릇에 담습니다. 뜨거운 국물도 한 컵 더합니다. 먹어말 많다. 민수는 그릇을 받아들고 처음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댑니다. 그리고 한 입 먹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맛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물론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따뜻했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 따뜻한 음식을 누군가가 차려줘서 먹어본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밥상은 늘 차갑거나 비어 있었습니다. 맛있어? 네, 맛있어요. 그럼 됐어. 아주머니는 더 묻지 않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만두를 빚습니다. 그 침묵이 따뜻했습니다. 그 뒤로 민수의 배달 코스엔 그 가게가 포함됩니다. 새벽마다
잠깐 들르는 그 가게 아주머니는 늘 아무것도 묻지 않고 만두를 내줍니다. 어느 날은 라면도 끓여줍니다. 어느 날은 밥도 한 공기 줍니다. 어느 날은 목도리를 건네기도 합니다. 어머니한테 가져다 드려 아주머니, 저 이렇게 받아도 돼요? 저 뭐 해드린 것도 없는데. 안 된다고 하면 돌려줄 거야? 민수는 웃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처음으로 반에서 1등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칭찬을 해줬지만 집엔 어머니가 누워 계셔서 말할 곳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아주머니, 저 1등 했어요. 그래. 잘했네. 잘했어. 오늘은 만두 실컷 먹어. 아주머니가 더 기뻐했습니다. 민수보다 더 민수는 그 반응이 좋았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뻐해 주는 거. 그게 그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민수는 그 가게를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머니를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유독 추웠던 그날 밤, 민수는 평소보다 더 많은 신문을 배달해야 했습니다. 임시 대타로 한 구역을 더 맡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습니다.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을 못 먹은 채 나왔더니 머리가 어질어질합니다. 그래도 페달을 밟습니다. 멈출 수 없으니까. 하지만 가게 앞에 다다랐을 때 자전거가 그대로 쓰러집니다. 민수도 함께 쓰러집니다. 차가운 바닥 흩어지는 신문들, 흐릿해지는 시야에야 아주머니가 문을 박차고 나옵니다. 민수를 안고 가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손을 녹여줍니다.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씩 먹여줍니다. 얼어붙은 발을 문질러 줍니다. 민수가 눈을 뜨자 아주머니의 눈빛이 무섭도록 진지합니다. 너 이러다 진짜 죽는다. 일 안 하면 밥 못 먹어요. 밥 먹으려다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민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학교는 계속 다니고 있어? 네, 계속 다녀라. 꼭 알았어? 공부해봤자 저 같은 애한테 뭐가 달라지겠어요. 결국 다 같은 거 아닌가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내 손은 지금 만두 빚는 손이 아니야. 더 큰 걸 할 손이야. 나중에 보면 알아. 민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어딘가에 새겼습니다. 그날 이후 아주머니는 만두만 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새벽마다 따뜻한 밥을 챙겨주고 가끔은 용돈을 쥐어주고 어머니 드시라고 반찬을 싸주고 민수가 아플 때는 약도 사다 줬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흘렀고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민수의 어머니가 먼 친척 집으로 유양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도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쪽에서 학교를 다녀야 한다고 어른들이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른 새벽, 짐을 싸서 나오는 길에 가게 앞에 조그만 쪽지 하나를 끼워 놓았습니다. 아주머니, 저 떠나요. 고마웠어요. 꼭 다시 올게요. 버스에 올라 골목이 멀어지는 걸 바라보면서 민수는 울었습니다. 그 뒤로 30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이번엔 빗물이 아닙니다. 진짜 민수야? 네. 할머니 저예요. 할머니는 손을 뻗어 민수의 얼굴을 만집니다. 그 어린 소년이 이렇게 어른이 되어 있습니다. 눈매가 닮았습니다. 그 눈빛이 닮았습니다. 어떻게 여기가 어떻게 된 줄 알고 왔어? 찾고 있었어요. 할머니를 오래전부터요. 찾고 있었다고? 30년 전에 떠나면서 꼭 돌아오겠다고 했잖아요. 그 약속 기억해요. 할머니는 입술을 떱니다.
그걸 아직도 민수는 차에서 가방을 들고 옵니다. 그 안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할머니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게 뭐야? 이 건물 매매 계약서예요. 제가 인수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집니다. 뭐라고? 그때 멀리서 건물주가 우산을 들고 뛰어옵니다. 아, 사장님. 오신 줄 몰랐습니다. 민수는 건물주를 돌아봅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 가게 원상복구해 주세요. 네. 지금 당장요. 건물주의 표정이 굳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눈빛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빗속에서 두 손으로 부서진 간판을 꼭 쥔 채로. 그로부터 며칠 뒤 골목이 다시 살아납니다. 인부들이 들어와 가게를 다시 세웁니다. 더 넓게, 더 깨끗하게 바닥을 새로 깔고 벽을 새로 칠하고 찜기도 새 것으로 들여놓습니다. 가스레인지도 바꾸고 낡은 냉장고도 새 것으로 바꿉니다. 하지만 간판만큼은 그대로입니다. 반쯤 부서졌던 나무 간판 글씨가 닳고 칠이 벗겨진 그 간판이 목수의 손에 다듬어져 다시 가게 앞에 달립니다. 김치만두. 할머니는 그 간판을 한참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앞치마를 두릅니다. 다시 만두를 빚기 시작합니다. 굳은 살 박인 두 손이 다시 움직입니다. 처음엔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 쉬었다고 감각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만두부터, 세 번째 만두부터 손이 기억을 되찾습니다. 이 손이 수십 년을 빚어온 만두, 그 손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 다음 날 새벽, 가게에 불이 켜집니다. 오래간만에 이 골목에 따뜻한 빛이 돌아왔습니다. 이 빛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교대 마치고 걸어오다가 멈춰 섭니다. 할머니, 다시 여셨어요. 어서 와요. 오래 기다렸죠? 아, 진짜 너무 다행이에요. 이 근처 어디 가도 이 맛이 없었어요. 소문이 났습니다. 그 할머니 가게가 다시 열었다고 단골들이 하나둘 돌아옵니다. 아이 둘 데리고 오는 그 아가씨도 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애들이 또 달라고 해서요. 오래 기다렸지? 할머니가 미안해. 골목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어느 새벽, 가게 문 앞에 작은 그림자가 섭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어린 아이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고 싶은데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 아이를 봅니다. 30년 전 그 새벽이 떠오릅니다. 창문 너머로 가게를 들여다보던 그 소년, 들어오지 못하고 서 있던 그 소년. 할머니는 문을 엽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얘야, 들어와서 만두 먹고 가. 아이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옵니다. 할머니는 만두를 그릇에 담습니다. 뜨거운 국물도 한 컵 더합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수가 조용히 웃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네. 마무리 작은 친절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채 건넨 따뜻한 만두 한 그릇. 그 온기가 어린 소년의 가슴에 박혔고 3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이제 다시 다른 누군가에게 그 온기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내가 하는 작은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모르는 사람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 지치고 힘든 사람에게 내미는 손 하나. 그것이 그 사람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쌓여 인생을 바꾸고 그 인생이 또 다른 누군가를 바꿉니다. 할머니는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 새벽에 건넨 만두 한 그릇이 30년 뒤에 자신을 구하게 될 줄은 민수도 몰랐을 겁니다. 그 따뜻한 만두 한 그릇이 평생 잊지 못할 빚이 될 줄은, 그게 바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만두 한 그릇을 건네보세요. 그것이 그 사람의 30년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